소득 절벽에 갇힌 870만 세대 더 이상 길이 없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60대 중반의 이정호 가명 씨 부부는 퇴직 후 처음 받아든 통장 잔고를 보고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30년 가까이 성실히 일했고 남들보다 크게 낭비한 것도 없었는데 퇴직 후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한때는 은퇴 후 소일거리나 하면서 편안히 살 줄 알았지만 기대했던 국민연금은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고 모아둔 돈은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소득 절벽 앞에 선 사람들이 약 870만 세대나 됩니다. 퇴직과 동시에 주수입이 끊기고 연금이나 저축만으로 버텨야 하는 긴 노후를 앞두고 있는 이들. 기대했던 만큼의 연금이 나오지 않고 물가는 빠르게 오르며 건강 문제까지 겹치는 현실 앞에서 이제 정말 길이 없는 걸까? 하는 막막함이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가 특정한 소수가 아니라 평범한 대다수에게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피하거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노후 전략을 완전히 다시 세운다면 생존의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30년 일했는데 남은 건 빚과 불안뿐이었습니다. 63세 박상민 가명 씨의 이야기. 박상민 씨는 서울의 중견 건설회사에서 35년간 일했습니다. 퇴직할 당시 받은 퇴직금은 약 2억 원. 그리고 20년간 부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월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퇴직 당시 박 씨는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작은 아파트 전세를 마련하고 월세 수입을 위해 소형 오피스텔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과 주식에 나눠 투자하여 생활비에 보태는 것. 하지만 현실은 계획과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획했던 아파트 전세금만 1억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공실이 반복되면서 수익은커녕 관리비와 대출이자만 나갔습니다. 주식 투자로 일부 손실이 나면서 생활비 통장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퇴직 3년 만에 박 씨 부부는 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과 약간의 적금을 쪼개 쓰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월 12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공과금, 관리비, 식비, 보험료를 제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 부부는 구청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여 월 30만 5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을 얻고 있지만 체력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퇴직 전에는 몰랐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최소 4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합니까? 이제는 다시 일할 곳도 없고 남은 건 불안뿐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중요한 현실. 퇴직금은 끝까지 간직하기 어렵다. 생활비, 전세자금, 투자 실패 등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조차 어렵다. 단독 생계 기준으로도 최소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추가 소득을 위한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다. 건강과 체력의 한계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 예상보다 물가 상승, 예상보다 긴 노후. 은퇴 후 2030년 과거보다 훨씬 긴 노후를 살아야 한다. 전문가 칼럼 소득 절벽을 돌파하는 구체적 전략. 1. 남은 자산을 적극 재편하라. 모아둔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서 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보다 소형 자가를 확보하라. 전세는 시간이 갈수록 목돈이 묶이고 이사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가능한 소형 자가천 15평 구입을 우선 고려하십시오. 대출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투자는 수익보다 안정성을 우선해라. 주식, 부동산, 단타 투자는 리스크가 큽니다. 노후에는 원금 손실이 곧 생존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량 채권, 배당주, 정기예금, 저위험 금융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소액 분산 투자로 연금 외 수입원을 만들라. 예를 들어 월 35만 원이라도 배당이 꾸준히 들어오는 소액 투자처를 10개 이상 분산하면 생활비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2. 지출 구조를 생존형으로 재설계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생활비 다이어트입니다. 주거비를 최소화하라. 자가라면 유지비를 줄이고 전세나 월세라면 지방, 외곽, 소형으로 이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정비를 줄여라. 보험, 통신비, 차량 유지비, 구독 서비스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필수 외에는 모두 해지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식비, 공과금까지 미세 조정하라. 한 끼 식비를 1,000원 낮추면 한 달에 9만 원, 1년에 100만 원이라는 계산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3. 일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이든 준비하라.
노후 생존은 소득이 생명입니다. 70세까지 일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아라. 60세까지만 일하고 쉬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체력이 되는 한 70세까지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라도 받아들여라. 체면이나 직급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마트 배송 보조, 빌딩 관리, 반려동물 돌봄, 온라인 판매,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분야를 미리 조사하고 대비하십시오. 스킬 업그레이드에 투자하라. 컴퓨터 활용, 간단한 디자인 편집, 블로그 관리 같은 1인 작업 능력은 소득 파이프라인을 넓힐 수 있습니다. 4. 공적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라. 국가지자체 복지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철저히 확인하십시오. 부끄러움이 생존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870만 세대가 소득 절벽 앞에 선 것은 개인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 변화, 급격한 경제 환경 악화, 고령화 등이 만든 거대한 물살에 다 같이 휩쓸린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거대한 물살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휩쓸려 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 앞에 남은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다시 짜고 소득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만이 길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